굿피플 2부 막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잘 채운 뉴스의 정채운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부지법 난입과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나왔죠? 네, 지난 1월 19일 새벽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소란 피운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네, 서울 서부지법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죄를 저지른 공간에서 죗값을 받게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검찰은 특수건조물 침입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었는데요. 법원은 이들이 법원 건물에 벽돌을 던지고 경찰을 폭행한 점을 문제 삼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더라도 형량이 상당히 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법원의 입장도 따로 나왔죠? 네, 법원은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면서 이 사건을 포함해 같은 날 있었던 전체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인데 시민들께서 사법부와 검찰, 경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참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8년 만에 조 단위의 인수합병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독일의 대형 공조기기 업체 플렉트 그룹을 약 2조 4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건데요. 삼성전자 이번 수조 원대 인수는 네네. 2017년 이후 8년 만에 대규모 M&A라고 합니다. 네. 네, 플렉트가 어떤 기업이냐면 네. 데이터 센터와 박물관, 공항, 병원 등 다양한 시설에 고품질 공조 설비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인데요. 네. 특히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이 뛰어나서 AI 시대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이 분야를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려 한 게 이번 M&A의 배경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데이터 센터, 박물관, 공항, 병원 중에 방점은 데이터 센터. 네. 네. 그럼 이번 M&A로 삼성전자는 어떤 점을 기대하고 있나요? 네, 이번 인수를 통해서 빌딩 통합 제어 솔루션과 공조 제어 기술을 결합해서 안정적인 서비스와 유지 보수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또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미국의 공조 업체 레녹스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등 이 공조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AI와 데이터 센터 등의 수요 증가에 맞춰서 글로벌 종합 공조 업체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고요. 네. 좋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이면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요. 이 날이 엄청난 분의 탄신일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5월 15일이 바로 세종대왕의 탄신일인데요. 네.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6.3% 국민이 세종대왕 탄신일과 스승의 날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네. 사실 스승의 날이 1965년부터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해서 지정된 날입니다. 네. 이 스승의 날의 역사를 보면은 1958년 충남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병을 앓고 계신 선생님을 보살피는 봉사활동에서 시작이 됐대요. 네. 그러면서 1964년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기념을 하다가 1965년부터는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결의 참 스승을 본받자는 뜻에서 세종대왕의 탄신일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들이 세종대왕의 업적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확인을 했대요. 내용이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네. 세종대왕이 그 당시에 여성 관노비에게 130일의 출산휴가를 줬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60.7%. 또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몰랐거든요. 네. 또 토지세금 제도에 대해서 대규모 여론조사를 시행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 58%였습니다. 네. 정부는 앞으로 세종대왕의 업적을 더 널리 알리고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일이자 스승의 날을 국민 모두가 기념하는 날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심지어 여성 관노비가 출산을 할 때 그 남편의 노비인 남편에게도 휴가를 주는 일까지 세종대왕께서 하셔서 진짜 좀 놀랐거든요. 굉장히 먼저 앞서가셨네요, 시대를. 앞서도 한참 앞서가신 거죠. 좀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자, 다음도 스승의 날 관련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정작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좀 경종을 울리는 내용인데요. 네네. 교사노조가 전국 유치원,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교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에 그쳤고요. 예. 교사의 58%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이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교권 침해와 과도한 민원이었고요. 네. 낮은 급여, 업무 부담도 영향을 줬습니다. 네. 또 교사의 절반 이상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고요. 네. 23%는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해요. 네네. 예,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더 촘촘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던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가 입장을 냈죠. 네, 백종원 대표가 최근 원산지 표기 오류 또 위생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됐었죠. 이 상황을 제2의 창업 기회로 삼겠다면서 석 달만 기다려달라고 밝혔는데요. 그 기간에 300억 원을 투입해서 가맹점 지원 마케팅을 강화하고 점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네. 또 이번 위기가 차라리 사업 확장하기 전에 드러나서 다행이라면서 네. 성장 발판으로 삼겠다고도 했는데요. 네. 그럼 추후 사업 계획도 밝혔습니까? 네, 수출용 한식 소스 8종을 개발 중이고 그중에 6개가 이미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예. 네, 백 대표가 스리라차나 타바스코처럼 전 세계에서 한식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소스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요. 네. 또 대형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비빔밥 브랜드 개발 요청을 받아서 다음 달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네, 백 대표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진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 디올이 해킹 피해를 입었다고요? 그렇습니다. YTN이 어제 단독 보도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세계적인 명품 회사인데 보안은 엉망인 게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고객 이름부터 연락처, 이메일과 구매 내역까지 모조리 유출된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네네. 디올이 이 정보 유출을 인지한 게 지난 7일이고요. 네. 그로부터 6일이 지난 어제가 돼서야 고객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네네. 그런데 소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지난 1월 26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 어머. 1월 26일 지금이 5월 14일 어머. 중순이니까 예. 100일 동안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런. 네. 네. 중국 소비자들에게도 같은 공지를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와. 이게 좀 문제가 됐겠는데요. 근데 디올 측의 입장이나 설명도 좀 나왔나요? 네, 일단 이 신용카드 정보를 비롯한 어떠한 금융 정보도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디올 측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유출된 정보의 규모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얼마 전에 일어났던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네.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 이런 사고가 또 연달아 발생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클 것 같은데요. 네. 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이 디올 쪽의 조치를 놓고도 조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1월에 발생한 일을 5월에 알렸다는 건 좀 늦어도 너무 늦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나 보네요. 네, 뭐 어떻게 해야 정말 되나. 만약에 100일 동안 몰랐다면 그것대로 큰 일이 되는 거고요. 네, 알았는데 큰일 났다 싶어서 감춘 거면 네, 그것도 그쵸. 큰일이잖아요. 네, 어찌저찌 참 참네. 네. 근데 뭐 이게 디올뿐이겠어요. 맞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에 오셨던 그 블록체인 전문가 오태민 교수님이 나와서 그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해커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기업이든 뭐 각 나라의 정부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과수원이래요. 아, 그냥 따면 되는 그렇게 허술하고 쉽다는 거죠. 해커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일수록 좀 더 취약할 거고요.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해커 입장에서는 어차피 쉬운데 큰 데를 겨냥하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과수원에서 좀 큰 거. 열매 많이 달린 곳으로. 네. 그러니까. 네. 아유, 이제 걱정이 좀 많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된 뉴스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잘 채운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잘 채운 퀴즈입니다. 네, 내일이 스승의 날이죠. 요즘은 스승의 날을 선물하는 문화가 예전에 비해선 많이 사라졌지만 네. 예전에는 왜 빨간 카네이션이나 손편지 또 립스틱 같은 선물 선생님 책상에 조심스럽게 올려두곤 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리고 특히 이 하얀 도구를 예쁘게 담아서 쓰시라고 케이스를 선물하기도 했다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수업을 하시던 선생님의 손엔 늘 흰 가루가 묻기도 했습니다. 네, 흰 가루가 묻는 수업 도구,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주셔야 되는데. 네. 자, 영양과다 날지 못하는 힌트 요정을 대신해서 우리 잘 채운 힌트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직무대행으로서 잘 채운 힌트 드리겠습니다. 직무대행. 우선 두 글자고요. 네. 예전에 왜 가끔씩 학생들이 졸면 네. 선생님들이 이거를 그 학생을 향해서 날리시기도 했던 맞아본 적 있습니까? 짝꿍이 맞아봤죠. 네, 그 옆에서 근데 그게 이 정답 방금 정답을 말할 뻔했는데 물로 된 네. 버전을 옆에 있는 친구가 맞았어요. 네. 아, 물로 된 것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물로 된 좀 액체형인데 그게 옆에서 터지면서 예. 그 광경을 옆에서 목격했던 중학교 때 기억이 액체가 있습니다. 있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네, 좋아요. 제가 그러면은 우리 그 영양과다 힌트 요정이 낼 것 같은 힌트를 저도 더 할게요. 네. 예전에 이걸 백목이라 그랬어요. 아, 맞습니다. 백목이라 그랬어요. 근데 네. 오늘 저희가 요구하는 답은 다른 의미죠. 네. 다른 글자죠. 두 글자. 네, 그리고 한자로 풀면은 네. 가루붓입니다. 가루로 쓰는 붓 네. 해서 네, 두 글자가 정답입니다. 아, 가루와 그다음에 붓. 네, 그거를 각각 가루 한자로 한 바꾸시면 글자, 네. 붓을 쓰는 한 글자. 그쵸. 아, 이렇게. 백목의 또 다른 이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됩니다. 무료는 YTN 어플, 유튜브 이슈앤피플 실시간 댓글창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잘 채운 뉴스의 정채훈 씨 보내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